여기 필수 12번 좀 볼게요. 뭐 이미 뭐 해본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목과 나머지를 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다 직접 나눗셈 하라고 나온 건데 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 거라던가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로 나누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직접 나눗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두 개는 1차식으로 나누는 거긴 한데 최고차의 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원래는 직접 나눗셈을 연습해봐라 라는 의도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편한 게 짱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쓰고 싶으면 조립제법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립제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가 이제 4랑 마이너스 2랑 3을 갖다가 얘로 바로 못 나누는 거니까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써주면 4 마이 마사 2죠. 이렇게 될 거고, 5가 나머지에다가 얘가 몫이 아니고 지금 내가 반으로 나눈 걸로 나눠서 몫이 2배가 된 거야. 그치? 내가 얘를 반으로 나눠서 나눴으니까 몫이 2배가 된 거야. 그러면은 몫은 2x-2에다가 나머지는 5다. 이런 식으로 가장 이제 컴팩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우리가 마x 플러스 3으로 나눈 게 아니고 x 마3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목도 나중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걸 조립제법으로 풀려고 하면은 마3, 7, 마6, 마5 하면서 3차, 2차, 1차 상수 다 있구나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x마3으로 나누는 거로 생각하면 3 해줘가지고 마3, 마9, 마2, 마6, 마12, 마36, 마4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몫은 우리가 마이너스 1 곱한 거로 나눠서 목도 마이너스 1 이제 나눠진 건데 어차피 그거죠. 그래서 몫은 요거의 부호를 반대로 써줘가지고 3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0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마이너스 4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머지는 직접 나눗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13번 보겠습니다. 자,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 나눗셈, 긴 나눗셈, 조립제법, 그리고 아직 안 배운 나머지 정리까지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A로 나눴을 때 몫이 요거고 나머지가 저거다라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A로 나누려면 이걸 직접 나눗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왜냐면 여기 A라고 쓴 다음에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뭔가 긴 나눗셈을 한다. 긴 나눗셈을 할 때는 x 4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x 빼기 5가 A로 나눴을 때 곱하기 몫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7x 플러스 10이다. 이런 식을 세워주는 게 이제 긴 나눗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세워주는 게 1차 목표고요. 요거를 이제 전개를 했을 때 여기가 같아질 수 있도록 A를 잘 골라줘야 되는데 그냥 하면 좀 힘들기 때문에 얘를 옆으로 넘겨주겠습니다. 옆으로 넘겨주면 x 4제곱 빼기 3x 제곱, 얘 지금 7x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8x 될 거고 10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요렇게만 해도 훨씬 쉽습니다. 일단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을 앞에다가 먼저 써주고요. 얘랑 곱해서 저쪽이 나오게 하게끔 a를 잘 찾아줘야 되는데, 자, a는 일단 당연히 x제곱으로 시작해야 x4제곱 나오겠고요. 상수가 마이너스 15니까 여기 마이너스 5로 끝나야 되겠지. 그럼 우리 하나만 잘 정해주면 끝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근데 요거를 정할 때는 우리가 얘랑 얘 맞춰서 요걸 정했으니까 여기가 맞도록 정해줘야 되잖아. 근데 저거 두 가지 아니고 하나만 맞추면 자동으로 답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네가 요거에 맞추려고 했다면 마이너스 8x 맞추려고 했다면 x가 나오는 상황이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5x잖아요. 그러면 얘랑 여기가 1차니까 여기가 1차 자리니까
여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3x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뭐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x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지만 여기가 맞게 나오는지 봐도 돼요. 그럼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체크하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이 3x제곱 빼기 x제곱 빼기 5x제곱. 너무 많네. 3 빼기 1 빼기 5 하면은 맞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제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를 찾을 때 어떻게 하냐? 일단 여기서는 직접 나눌 수가 없어. 이거를 왜 했는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풀이 도구가 많잖아요. 똑같은 나머지 나눗셈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불가능? 직접 나눗셈도 안 되고 그렇다고 조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요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문제에서 fx라고 주어지거나 뭐 a로 나왔다고 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긴 나눗셈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찾는 건 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a죠. a를 구하시려니까 답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이 조립제법인데요. 요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자동으로 숙제고요. 우리 오늘 진도는 상등식까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원까지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상등식 파트는 쉬운 파트예요. 나머지 되는 거 어려운데. 교재 기준 38쪽이고요. 당연한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ax 플러스 b는 0이 항등식이면 a가 뭐고 b가 몇이게? 질문이 틀렸어요. 이것도 다시. 얘가 항등식이라고 하기 전에 얘가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또 따져봐야 돼요. 우리 내림 차순할 때도 어떤 문자가 기준인지 따지는 것처럼 얘가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x 값에 내가 0을 넣든 1을 넣든 3을 넣든 2를 넣든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항등식의 의미인 거야. 그러면 방금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a는 0, b는 0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찾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가 항등식이면 내가 x에 1을 넣어도 0이 나와야 되고 2를 넣어도 0이 나와야 되고 0을 넣어도 0이 나와야 되지. 그럼 그 중에 x에다 0을 넣어. 그럼 어떻게 돼? b는 0이 되죠. b는 0이라는 게 여기서 찾아지는 거지. 이렇게 방금 뭐 대입했어? 숫자 0을 대입해서 찾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b가 0인 건 확실한데 a 곱하기 x가 언제나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도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항등식이니까 x가 막 움직이더라도 막 x가 숫자가 변하더라도 그 변하는 거를 못 변하게 하는 방법은 걔랑 곱해져 있는 a가 0이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항등식이 이렇게 써 있다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얘가 언제나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a는 0, b는 0 할 수도 있는데 그 찾는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x에다가 1을 넣어도 0이 돼야 되고 2를 넣어도 0이 돼야 되고 3을 넣어도 0이 돼야 되는데 2를 넣어도 0이 되려면 b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b는 0이고 그리고 b가 0이라면 a 곱하기 x 빼기가 언제나 0이 돼야 되는데 여기 값이 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a도 0이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봐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은 ax 플러스 b와 a 땡 x 더하기 b 땡이 같은데 얘가 마찬가지로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항등식이다. 그러면 이제 교재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a랑 a 땡이 같고 b랑 b 땡이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우리 고등학교는 공식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야. 가장 쉬운 형태에다가 이거를 계속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요 식을 옆으로 다 이항을 하면
a 빼기 a 땡 x 더하기 b 빼기 b 땡은 0이지.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과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지금 여기서도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a랑 a 땡이 같아야 되고 b랑 b 땡이 같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항등식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요렇게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은 식을 비교했을 때 서로의 개수가 같다. 요런 식으로 항등식을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고요. 개수 비교법. 그 다음에 제가 항등식이란 성질로 어떤 미지수 값을 찾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긴 2를 넣고 여긴 0을 넣었잖아. 특정 어떤 항들이 지워지게끔 이렇게 숫자를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찾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전개해서 개수를 서로 비교를 하거나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각각이 얼마인지 찾아내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1차식으로 예를 들었고 거기 교재 설명에는 2차식인 경우도 나와 있는데 거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다음에 자, 이것도 너무 작은데? 아,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a 곱하기 이게 몇 쪽이냐? 교재 30분 쪽에 예제로 나와 있는 건데 a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b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x라는 식인데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개수, 그러니까 a, b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아까 선생님이 수치 대입과 개수 비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단 얘는 수치 대입이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는 아닌데 약간 인수분해한 것처럼 이렇게 묶여있죠. 1차 인수들. 이런 1차 인수들이 있으면 내가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얘 0 만드는 게 너무 쉽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2 대입하고 2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고 여기가 2가 되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다를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을 대입해.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3을 대입하면 여기가 1 곱하기 a가 되면서 a가 되고 여기는 지워지고 a는 3 바로 나오죠. 그래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다를 이렇게 뭘로 찾았어? 방금? 수치 대입으로 찾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개념을 기억을 할 때 수치 대입으로밖에 못 풀고 개수 비교로밖에 못 푸는 문제는 없어. 수치 대입도 풀 수 있고 개수 비교도 할 수 있는데 뭐가 조금 더 효율적이냐를 따지는 거거든. 수치 대입은 언제 쓰는 게 좋냐면 방금처럼 1차 인수가 보일 때 쓰면 좋습니다. 1차 인수. 근데 1차 인수라는 말이 처음 듣는 말이지만 아는 말의 조합이거든. 인수는 그 인수분해 이 곱해지는 요 식들 있죠. 근데 그 인수가 2차가 아니라 1차라는 거야. 저런 식으로. 그래서 1차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적절히 얘를 0 만드는 값들을 골라서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인수가 보이면은 요거를 써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수 비교는 언제 쓰는 게 좋냐? 전개가 이미 끝나 있는 식. 전개가 이미 끝나 있는 식이거나 아니면 전개가 돼 있지 않더라도 최고차항의 개수라거나 아니면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전개도 아니야.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요런 거 찾을 때는 뭐가 좋아? 개수 비교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 수치 대입으로 풀었는데 개수 비교로도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얘를 지금은 전개가 안 돼 있지만 전개를 해주게 되면 ax, bx니까 a 플러스 b x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 부분은 굳이 괄호를 칠 필요는 없지만 괄호를 치겠습니다. 마이너스 i 묶어주면은 2a 더하기 3b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x랑 같은데 이 x라는 건 뭐냐면 1x 플러스 0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x의 개수가 여기가 1이니까 얘도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변의 이 상수 부분이 0이니까 여기도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0이어야 돼. 그럼 이거 뭐야? 연립방정식이지. 저 연립방정식 풀면 똑같은 A, B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다는 거야. 당연히 뭐가 더 효율적이야? 지금은 수치 대입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만 한 가지로만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부러 이걸 개수 비교로 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수치 대입이 훨씬 좋은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자, 여기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너무 작은데. 자, 소재 몇 쪽이냐면 41쪽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미정,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수치 대입과 개수 비교가 있는데 1차 인수가 보이면 수치 대입, 개수 비교는 전개가 돼 있거나 아니면 최고차항이나 상수항 찾을 때 좋다.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자, 문제는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 봐주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x마일 곱하기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전개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뭐 물론 1차 인수 보이니까 1을 대입해서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요 1번에서 수치 대입 1을 해버리면 좌변이 0이 되기는 하는데 우변이 1 더하기 b 빼기 2 더하기 c라서 당장 어떻게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냥 전개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전개를 할 건데 x제곱 ax 빼기 3이니까 자, 문자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전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1 마2 3 1 a 마 3 이렇게 해서 1 a 마 1 a 마 1 마 a 마 3 3이죠. 그리고 그거를 얘랑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좀 너무 밑으로 내려왔네. 여기가 1은 1이고요. x제곱의 개수가 b니까 a-1은 b 그리고 마이너스 a-3 얘가 마이너스 2 그리고 c는 3 이렇게 나오네요. 개수를 비교했을 때 요거 이거 좌변을 전개하면 요렇게 나오는데 걔랑 우변에 있는 개수를 비교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c는 3인 거 계산이 끝났고요. 요 식에서 a 플러스 3이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또 만들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2까지 다 구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너네 책이니까 너네가 알아서 채점하는데 웬만하면 ABC 구하라는 문제 나오면 ABC 순서대로 써주세요. 봤을 때 너네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수행평가도 마찬가지고 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어떻게 되냐면 좌변을 보니까 x 플러스 1, x 빼기 2, x 빼기 x 플러스 1 1차인 인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x 플러스 1들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사라질 거고 x 빼기 2들은 2를 대입하면 사라질 거고 너네가 잘 못 보는 게 x거든? 왜냐면 다른 애들은 x 뒤에 친구가 같이 붙어있는데 얘만 x만 딸랑 있으니까 이거 못 보고 지나칠 때 많은데 x에다가는 몇 넣으면 돼요? 0 넣으면 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2번 문제를 뭐로 풀 거냐면은 수치 대입으로 풀 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0을 대입할 거예요. 자,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부터 계산할 거야. 항상 양변으로 계산할 거야. 양변으로. 항등식이니까 좌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2 더하기 6 빼기 2예요. 그래서 좌변이 6이 됩니다. 좌변이 6이 되고 우변은 내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첫 번째 거 지워지고 마지막 거 지워지고 가운데 거만 남는데 가운데 거가 어떻게 되면 b 곱하기 마1 곱하기 마3이 돼서 3b가 돼요. 3b. 그러니까 b는 2라는 게 한 번에 딱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 2를 대입할 건데 숫자 2를 대입하면은 암산이 안 된다. 8 마이너스 12 빼기 2야.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좌변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우변의 값은 너 사라지고 맨 마지막 것만 남는데 c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c가 되겠습니다. 6c. 그럼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지겠고요. 마지막으로 0을 대입하게 되면
0 대입하는 게 제일 쉽죠. 여기서 상수항 마이너스 2만 남게 되겠고 마이너스 2만 남게 되겠고 그 다음 식에서는 마지막 거랑 그 앞에 건 0 때문에 사라지고 여기가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a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 2,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이제 필수 예제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서 자, 선생님이 어떤 식이 항등식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따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항등식이라고 대놓고 항등식이에요라고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말보다 무슨 말이 더 많이 나오냐면은 어떤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보통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x 값에 관계없이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고 k 값이라고 나오면은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고 뭐 m 값이라고 나오면 m 값에 관계없이라고 나오면 m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아니면 직접적으로 x 항등식, k 항등식, m 항등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어떤 문자가 나오면 주어진 식을 그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에서 정리하면 돼요.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x가 있는 거 없는 거 정리했을 때 너도 0, 너도 0이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근데 똑같은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가 있는 거 없는 거 정리, 내림차순 정리해서 너도 0, 너도 0 해주라는 얘기고 똑같은 식인데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그거가 m 값이 있는 거 없는 거 정리해서 각각이 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k가 2차식이면은 k제곱의 개수, k의 개수, 상수 개수 다 0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주어진 식이 요거는 잘 안 보일 거야. 근데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보시고 2k-1 곱하기 x, k 더하기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고 k도 있어. 근데 얘가 어떤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항등식이구나. 근데 어떤 항등식? k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우린 이 주어진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k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k가 있는 것과 없는 거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고 저거를 전개한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전개했을 때 2kx가 나오니까 여기에 2x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ky니까 플러스 y 들어가겠고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k가 없는 친구들 보면은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y 마이너스 7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요 안에 있는 거랑 요 안에 있는 데가 각각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도 0, 너도 0이야. 그래서 요거 연립 방정식 푸는 겁니다. 요거랑 마이너스 x 더하기 y 마이너스 7은 0. 연립은 두 개를 빼게 되면은 y가 사라지네요. 3x 되고 플러스 6은 0이니까 일단 x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고요. x의 마이너스 2를 둘 중 하나에다가 넣읍시다. 위에 줄에다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마사 마일이니까 y 빼기 5가 0이 되면서 y는 5로 구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거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러니까 식이 문자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에 대한 항등식인데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만약에 이제 x 제곱도 있고 x, y도 있고 y 제곱도 있으면 0, 0, 0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x, y 이런 식으로 1차로 있으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정리했을 때 x가 있는 친구들 그리고 y가 있는 친구들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 이렇게로 나눠서 각각이 0이다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x가 있는 거는 여기 ax 그리고 마이너스 bx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y가 있는 거는 빼기 2a 그리고 3b
3by 아니 모자라나? 아 빼기 3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x랑 y가 하나도 없는 게 있나 봤더니 xy 다 있네요. 그러면은 요게 끝이다. 그래서 요거가 각각이 0이 되죠. 그러면 요거랑 요게 각각 0이니까 a 마비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2a 더하기 3b 빼기 3도 0이고 너도 0인데 소거를 하려면 2배를 해줍시다. 2a 마이너스 2b 더하기 4가 0이다. 두 개를 더해주시면 b 더하기 1이 0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1이 먼저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주면 a 플러스 3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3은요 나눗셈 항등식이라고 했죠. 기나눗셈 하는 문제고요. 여기서 직접 나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나눗셈으로 잘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 오늘 요거 설명하면 다 끝나겠다. 아마 처음 수업한 친구들도 예전에 한번 했던 친구들도 앞부분 요거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 발전 예제. 지금 문제를 좀 크게 다시 쓸게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x 3x 세제곱 마이너스 x 지금 뭐야? 2차항이 없어. 2차항이 없고 플러스 2인데요.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항등식일 때 a, b, c, d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그냥 살짝 퀴즈. 만약에 a, b, c, d의 값을 구하라가 아니라 a 풀, b 풀, c 풀, d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오, 이게 막 근질근질.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은 다 사라져서 B만 남고요. 2 대입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겠죠. 근데 얘가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여기다 2 대입하면은 여기는 A 플 B 플 C 플이고 여기는 24 빼기 2 더하기 2에서 24가 나오겠죠. 요 값은 24인 거야. 그치? 이거 우리 첫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 한번 했었죠. 항등식에서 요 개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개수의 총합, 물론 이게 개수의 총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구하라는 상황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A, B, C, D의 값을 어쨌든 이게 아니라 A, B, C, D를 각각 구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수 비교를 통해서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최고차항은 어떻게 얼마일까 얘는? A는 한번 생각해봐. 얘 지금 3차식이죠. 얘도 3차식이란 말이야. 근데 3차 항이 얘 말고 다른 데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리고 우리 이거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건 알잖아. 최고차니까. 그쵸? 그럼 a가 몇일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겠지. 그쵸? 그래서 a가 3인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그냥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D 같은 경우에는 개수 비교는 아니야. 왜냐면 이거를 상수항을 보려면 다 전개를 해봐야 되니까 개수 비교는 아닌데 1차인 수들이 잔뜩 있으니까 숫자 몇을 대입하면 손가락 해봤어. 1을 대입하면 D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1을 대입해야 돼. 1을 대입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1 대입하고 3x제곱 빼기 x 플러스 2는 D 이렇게 쓰면 안 돼. 여기다 1 넣으면 3 더하기 5에서 1 뺐으니까 4가 되고 여기 4가 되고 여기는 D가 되죠. 그럼 4는 D가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3이고 D가 4인 거는 이런 식으로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B랑 C를 구하는 거는 수치 대입으로도 개수 비교로도 어렵습니다. 수치 대입은 불가능하고요. 개수 비교로는 할 수는 있어요. 저걸 전개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뭐 요렇게 해볼 수 있어. 너네 x-1의 세제곱 전개 어떻게 돼? x-1 세제곱. 개수 비교 한번 해보자. x-1 세제곱 어떻게 돼? x 세제곱으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1로 끝나겠지. 요거 두 개, 요거 한 개면 부호는 마이너스고 3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x 제곱일 거고 그 다음 플러스 3x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거예요. 1, 마 3, 3, 마 1인데 a가 3인 거 알지? 그러면 3, 마 9, 9, 마 3이지. 그치? 아 그냥 3? 한 거야. 아니 a가 3이니까. a가 3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x-1의 제곱에다 b를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bx 제곱이지. 여기가 b지. 그치? 그리고 x제곱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여기부터 안 나오잖아.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합쳐서 몇 x제곱 돼야 되냐면 0x제곱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b가 몇이어야 돼? 9여야 되겠죠? 맞나요? 개수 비교로 지금 하고 있어요. b 9여야 되겠죠?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x-1의 제곱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인데 b가 9니까 여기다가 다 3을 곱했고 여기다 다 9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9 마이너스 18 9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여기 뭐야? 어디까지 처리됐어? x제곱까지 처리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c를 가지고 x 개수를 조정해야 돼. 왜? 그 다음 어차피 상수 d이기 때문에 여기서 1차 함수에서 조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를 c를 어떻게 찾냐면 지금 마이너스 9야. 근데 저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여기 몇이 필요하냐면 8이 필요해. 8이 와야 17 빼기 18 해서 마이너스 1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c가 8이라는 거죠. 일단 찾